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화사해졌는 것 같습니다. 제 봄맞이 헤어컷? 네, 이제 또 여름을 맞이해서 또 시원하게 그 머리도 컷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힘들죠. 네, 이번에 또 이제 고등학교 첫 올라온 친구들한테 아직 3학년 하고 다시 1학년 맡으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근데 아이들이 아무리 봐도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도 교과 전형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렇죠. 내신이잖아요. 네. 특히나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거의 뭐 엄청 일시적인 형태로 수능 보듯이 접근하던데 애들이. 엄청 긴장하고 들어갔죠. 네. 네. 학부모님들도 네. 예년 같지 않게 올해 예비 고1 학부모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많아야죠, 뭐 이제. 아니 예전에는 고1 때 내신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어머님들이 뭐 네. 고1 때는 그래 좀 적응해라. 네, 맞아요. 학교 좀 잘 네. 적응하고 동아리 뭐 들 거니? 뭐 이렇게 갔는데 완전 달라지셨어요. 1학년 학부모님들 맞아요. 내신에 관심 엄청 많으세요. 이전까지는 뭐 1학년 내신은 한 뭐 20%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네네네네. 이제는 뭐 통합 100이다 네. 보니까 네. 저희가 겁도 많이 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네. 실제로 1학년하고 2학년 내신이 되게 중요해요. 상대평가로 표시되는 네, 그렇게 또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니까.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국민공통 교양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였었던 시기와 그것이 중학교 3학년으로 끝나면서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교육기관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1 내신 자체를 20%를 할 수가 없어요. 명분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1학년의 내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3학년 2학기 내신이 어느 정도는 의미부여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뭐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입시의 출발점이다. 그 입시의 출발점을 막 마치고 오셨다. 네, 맞습니다. 또 바로 또 내신이고. 내신이 이제 또 나중에 저희가 방송에 또 네. 얘기하지만 학종에서도 이제는 세태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해지는 또 포션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신으로 한 55% 가고요. 대학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수능? 수능으로 45% 가고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이 수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네, 이어서. 그래서 또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오늘 좀 하게 되겠네요. 자, 네. 일단 뭐 들어가시죠, 이제. 인원에 대해서 한번 또 숫자 또 한번 네. 또 점검하고 가야 되겠죠. 올해 전체 대학의 모집 인원은요 34만 네. 9,124명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모집 인원이 증가했어요. 늘었네요. 2,571명이 증가했다는 거. 아니 뭐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왜 대학에서 모집 인원을 늘렸지? 야, 이 늘린 이유는 원래 대학은요 꼭 모집 인원만큼을 뽑아야 된대요. 매년. 그런데 다 그렇게 뽑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올해 못 뽑은 인원을 내년에 추가 그렇게 또 안 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그거를 좀 이렇게 킵을 해놓는데요. 전국에 있는 대학, 반연대 대학들은. 그래서 올해가 이제 그 2,571명 정도가 이제 늘어날. 더 뽑아야 되는 인원이다.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에서 2,571명 더 추가해서 뽑아라.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수시에서 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뭐 논술은 빼고요. 교과 종합 전형에 작년 대비 모집 인원이 다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2,571명 경쟁률에 조금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요한 것은 2,571명이 서울 주요 수도권의 인원들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비수도권 쪽으로 인원이 좀 그동안 못 뽑았던 인원들을 늘리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수시인데요. 수시잖아. 수시 이제 교과 있고 종합 있고 논술 크게 이렇게 세 개 보자고요. 근데 오늘은 아까 우리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내신과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 교과 전형. 아주 요것도 핫합니다.
교과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되어지지만 보통 추천 전형으로 이제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죠. 교과 전형이었을 때 21학년도였던 대학이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들. 그랬을 때 경쟁률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전에 잠깐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과 전형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추가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다른 논술은 뭐 추가 합격이 안 된다 보시면 되는 거고 종합도 좀 추가 합격이 일어나지만 교과 전형보다 추가 합격이 활발하지는 않다. 그래서 추가 합격률도 돌아가는 추가 합격률도 보면은 교과 전형이 굉장히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정량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를 교과 전형 쓴다. 그 밑에 있는 대학은 쓴다면 최저 맞춘다면 대부분 합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학생은 학교에 한 학생에 한 학교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합격해야 될 걸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졌던 밑에 아이들이 있던 친구들이 올라오게 되는군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회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메리트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추가 합격 학발을 활발하게 돼서 나보다 좀 이게 컷 점수들 발표돼 있는 점수보다 내가 좀 낮은데 그래도 최저를 해볼 만하다. 예, 해볼 만하다. 그런 부분들이고. 자, 오늘 주제가요. 이 교과 전형이 전부 이제 대부분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추천 전형으로 바뀌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유심히 봤었던 건 경쟁률이었습니다. 자, 21학년도에는 추천 전형이 아니고 그냥 교과 전형이었어요. 근데 이걸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을 때 경쟁률은 어떤 변화를 했을까? 제가 오늘 지금 일부만 발표했는데도요. 서울시립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홍대 이렇게 일부만 발표했는데도 연세대는 좀 있잖아요. 이렇게 연세대 빼고 서울시립대가 10.32대 1에서 17.75대 1로 경쟁률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도 6.36대 1에서 11.09대 1로 올라가고 중앙대도 8.81대 1에서 14.88대 1로 올라가고 한양대도 8.09로 올라가고 홍익대도 8.87에서 11.38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올라갔어요, 경쟁률이. 추천 전형으로 바뀌면서. 추천 전형. 자, 왜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갔을까? 과연. 그래서 올해도 조금 이제 좀 추천 전형이라고 교과 전형을 했을 때 좀 한 번 정도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전에는요, 21학년 때까지는 내가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누구의 어떤 학교장에 직인이 찍히고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 그냥 카드로 긁어갖고 그냥 결제하고 진학세나 유예해서 내가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추천이 없더라도. 네, 추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금 학생들이 내 점수 갖고 인서울 수도권이 되겠어 이런 좀 불안한 마음에 종합 전형이라든지 다른 전형, 논술 전형 쪽으로 특히 논술 전형을 많이 썼는데 자,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천서를 써서 학생부 그 추천 교과 전형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추천서를 받는 학생은 야, 이게 추천을 받는 순간 나는 이미 반 이상은 합격인 거야. 어깨가 좀 올라가고. 그렇죠. 그죠. 굉장히 이게 무슨 아이템이랄까요? 그런 느낌. 아이템 맞아요. 그렇죠. 이 게임 보면 막 그런 것처럼 추천을 딱 받는 순간 난 이거 100% 쓴다. 쓸 거다. 써야죠. 쓰니까 그냥 추천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포기하는 아이들이 고민하고 굉장히 포기하고 많았는데 하다가 추천을 오히려 줘버리니까 이걸 쓰면 나는 합격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누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추천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고. 자, 여기서 잠깐 반대로 유일하게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원래 연세대는 이제 면접형이었죠. 네. 21학년까지 면접형이었는데 아무래도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일정 배수를 뽑다 보니까 이거는 교과에다가 좀 넣은 것 같은데 8.82대 1이 4.73대 1로 떨어진 거예요. 추천 전형 연세대만 반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유는 뭐냐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다른 대학은 교과 추천 전형은 일괄 그냥 정량으로 평가해버려고 바로 그냥 저기를 하는데 일단 연세대는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먼저 뽑는단 말이야. 그리고 2단계에서 또 면접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뽑는 데에서 내가 연세대는 각 학교별로 3%까지 추천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4도 받을 수 있어요. 추천을. 연세대 추천을. 근데 그 아이가 연세대 추천 전형에 썼을 때 1.4의 아이가 과연 1단계를 통과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내 점수 갖고는 극상 연세대는 진짜 전교 2등이죠. 전교 1등들이 서울대 쓰고 사실상 전교 2등들이 저걸 쓰다 보니까 극상의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4 정도면 차라리 활동 우수 쪽으로 좀 써보자. 그래서 활동 우수가요 8.96대 1에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11.63대 1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상승하게 되는 이런 또 반대의 효과를 가지는 그런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3% 정도 되면 2期밖에 안 나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국의 학교의 숫자가 서울대학교를 한 번이라도 더 되는 학교의 어떤 숫자가 1000개 학교, 1200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2000개 고등학교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2000개 고등학교에서의 3%라고 해봤자 사실상 이 학생들이 연세대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숫자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정도 3%의 학생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타 대학의 서울대라든가 의대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분히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거꾸로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못 쓰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추천을 안 받고 학종으로 쓰고 그렇죠. 이런 어떤 밸런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특이하게 유일하게 연세대만. 연세대가 만약에 3%를 풀면 요건 늘어납니다. 요건 연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천에 있어서의 어떤 제한 규정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이고 타 대학들의 경우에는 3%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경쟁률이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것은 학교장 추천에서의 추천의 범위 퍼센트가 사실상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학생부 추천 전형으로 교과 추천 전형으로 이끌고 있다. 현재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정책을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상 그러한 노력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적어도 요 제도만 놓고 본다면. 올해 또 23학년도부터 추천 인원들이 변동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건 이제 좀 텐데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종합 전형을 또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렇죠. 뭐 교과 전형 경쟁률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사를 한 김에 종합도 한번 좀 경쟁률 종합도 좀 이따 얘기하시고 그러면 눈에 띄게 들어도 이제 논술 한번 또 얘기하면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의 마지막 희망이 논술이니까. 아니 근데 논술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제가 아니 무슨 방송에서 논술도 강의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한양대 논술 작년에 97.51대 1이 경쟁률이 무슨 이게 이런 경쟁률이 나옵니까? 100대 1이죠. 100대. 이게 내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교과, 수능 최저가 없죠. 한양대 논술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가서 다 시험 본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21학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학생 추천 전형이라든지 종합의 계열적합, 종합의 학업 우수 이런 것도 경쟁률이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자 올해 그러면 작년까지 일단은 이 경쟁률이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추천하는 대학들에서 좀 인원이 좀 더 늘어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6명 그러니까 문과, 이과, 예체능 합해서 6명이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지고 그냥 전체 학교에서 5%까지 늘리는 거고 그다음 서울시립대가 4명에서 8명까지 또 늘어난 거고 성균관대가 지금 4%에서 10%로 또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추천을 이제 쓴다 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추천이 계속 늘어나면 연세도 지금 5%로 지금 는 거로
올해부터는 또 다시 느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아예 7명까지 추천을 딱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추천 인원을.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도 10명까지 추천을 받았는데 제한은 없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학교장 추천 제도로 다시 돌아가신 거죠? 다시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헷갈려요 지금. 논술 네. 얘기 빼세요. 논술 종합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교과 전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논술 한번 거친 다음에 이제 네. 가는데 갑자기 왜 논술 얘기하시다가 학교장 추천 논술 얘기를 정말 할 할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논술은 마무리는 짓고 가셨어요. 네. 논술 아우, 의미 대단하다. 없습니다라고 마무리 논술은 짓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의미 없어요라고 얘기하시고 할 그다음에 얘기가 이제 없습니다. 논술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인원 늘린 거, 네네네. 인원 늘린 거는 특히나 이제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팟빵 듣는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로만 듣다 보니까 헷갈려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학교장 추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가 3%였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3% 때문에 좀 4점 몇 대 1밖에 안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5%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 늘면 연세대의 경쟁력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아니. 대학들은 줄어든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인원으로 6명에서 6명다가 예, 5%까지 네. 늘어나는 거죠. 늘어난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적인 형태나 숫자적인 형태로 굉장히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학교장 추천 제도, 그렇죠?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늘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된다? 더 늘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빨리 얘기해 주셔야지. 그 논술 얘기하시다 갑자기. 아니 난 논술이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다시 정리하면 네. 논술 전형은 뭐 저희는 뭐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예상을 해드리는 학교장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 네. 2021학년도 즉 재작년이에요. 네. 재작년보다 작년 2022학년도가 경쟁률이 늘었다. 거의 뭐 학교장 2배 추천 가까이 제도가. 늘어난 추천을 학교들이 네, 많죠. 그러니까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네. 입시에서 학종보다도 더 수시에 메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음. 문제는 뭐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늘었다. 더 늘었다. 더 늘었다. 인원이 추천 왜냐면 인원이. 추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연세대도 당연히 제일 줄어드는 연세대조차 연세대가 3%나 줄어들었던 건데 이게 5%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는다. 그러니까 작년도 학생부 추천 전형, 즉 교과 전형의 성격을 띈 학교장 추천 제도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경쟁률이 높았지만 올해는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진다. 높아진다. 이걸 교육진담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고요. 원래는 교과 전형 추천 전형이 아닐 때는 이게 연도별로 롤러코스터를 탔었어요. 네. 경쟁률이요. 네. 원래 탔었는데 아마 이렇게 추천 전형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 롤러코스터 자체도 크게 뚝 떨어지고 뭐 올라가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대학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대학이 추천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팁을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경쟁률이 또 하락할 수 있는 대학들도 한번 점쳐봅니다. 그런 대학은 어떤 거냐? 추천 인원이 있던 대학이 제한이 없어지는 대학. 저는 오히려 여기를 경쟁률이 작년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네. 제한이 없어? 추천 인원이 제한이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원래 교과 전형일 때 그때하고 또 비슷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방송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거기로 또 몰리고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걸 네. 알아서들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자, 그럼 오늘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 네. 짓고요. 네, 이제 저희가 종합전형과 그다음에 또 수시 교과에서 내신에 관련된 거는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